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 뭐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전에 했던 설명만 잘 듣고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된 폴더, 예시는 요 AA 폴더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mkdir 하시면은 폴더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폴더 생성을 루트로 가래요. 루트로 왔어요. 여기서 자, AA 폴더까지 이동하는 거. 이거는 쉽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요거 가실 때 우리가 원래 요 안쪽에 있는 원래 다 써줬어야 되는 말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뭐 어드민의 뭐뭐 다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치환을 요걸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따라가도 되고요. 이렇게 원 드라이브 하고 바탕까지 하고 하면 그럼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한 번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안 하고 PWD 했을 때 여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일일이 하나 가고 하나 가고 하나 가고 하나 가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차피 결국에는 이만큼은 요걸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금방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는 뭐 잘 하셨겠죠? 일단 이거를 보시고 자 이니셜 폴더에다가 그냥 하시면 되는데 별말 없으면 그냥 이니셜 폴더 안쪽에다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보시고 나서 나는 A 폴더, B 폴더, C 폴더, D 폴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1점 텍스트 파일 만들었다 하면 땡이에요. 무조건 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A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B 폴더 들어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B 폴더 안에 C 폴더 들어있고 C 폴더 안에 D 폴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텍스트 파일 하나 추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mkdir 하고 A 만들고 자 mkdir B 만들고 C 만들고 D 만들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ABCD 안에 뭐가 있다? LS에 보면은 텍스트가 있다. 경로로 보셔야 돼요. 경로로. ABCD라는 폴더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자 어디까지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자, 요 이니셜 폴더에서 시작을 했으니 A 폴더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삭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A 안에 B, B 안에 C, C 안에 D, D 안에 테스트 1.txt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자, 테스트 1.txt 삭제하고 그 다음에 C 폴더로 이동해서 D 폴더 삭제하고 B 폴더로 이동해서 C 삭제하고 A로 이동해서 B 삭제하고 A에서 이니셜 폴더 이동해서 A 삭제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배운 명령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공부를 막 하셔가지고 막 다른 명령어를 쓰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명령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공부해서 스스로가 뭔가 배웠어. 그러면은 그거를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 이거 써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명령어라는 게 한번 내가 입력을 하면은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실행하는데 안 물어보고 그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명령어를 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튼 우리는 A라는 폴더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돼요. 즉 A 폴더에는 비어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요거는 그냥 삭제하고 자 뒤로 나오고 자 상위 폴더로 이동하면 되겠죠. 아까 점은 상위 폴더라고 했고 점은 뭐 현재 폴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칸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rmdir 그 다음에 cd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rma 하면은 전부 다 삭제가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갖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A 안에 B, B 안에 C, C 안에 D 그리고 그 안쪽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텍스트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구조가 A 안에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고 또 C 안에 A 파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복잡해지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폴더가 비어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뭐 숨긴 파일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할 때 CD라는 거를 계속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CD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ABCD 폴더 만들고 삭제. 이거는 자 mkdir A 하시면 되고요. B 하면은 자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쉘에서 만약에 내가 ABC라는 거를 복사하고 싶어 이만큼을 복사하고 싶어. 그럼 컨트롤 C가 아니고요. 자, 자 이렇게 하고 복사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인서트예요. 자 컨트롤 인서트. 자 그리고 붙여넣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붙여넣고 싶어 복사해서 그러면 컨트롤 인서트로 하시고 여기서는 붙여넣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단 여기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막 실수를 했어. 그러면 여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경우 이렇게 실수하면은 옆에 막 화살표 꺽쇠 있죠. 이 상태에서는 뭔가를 입력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럴 때는 컨트롤 C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C. 자, 붙여넣기는 Shift 인서트. 자, 볼게요, 이제. 자, 요거 CD를 사용하지 않고 ABCD 폴더 만들고 삭제. 요거 붙여넣고, 자, B, C, D 하면은 LS 하면 A 나와 있고요. 자, 폴더 열어보면은 A, B, C, D까지 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삭제하는 거는 역순입니다. RMDIR ABCD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해볼게요. 이럴 때 지금 보세요. 이럴 때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먹힌단 말이야. 이럴 때 컨트롤 C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컨트롤 C. 자 요거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요거 삭제하고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삭제하면은 폴더가 삭제가 잘 됐죠. 그러니까 CD를 사용하지 않고서 이제 만들고 삭제하고
자, 이어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니셜 폴더 그 다음에 A, B, C, D 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이니셜 폴더 안에 A 만들고 A 안에 B 만들고 B 안에 C 만들고 C 안에 D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 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을 몇 번 해야 된다? 4번. 맞나요? 이거를 한 번에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mkdir라고요. 요 p를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돼요. 자, 시작 위치는 이니셜 폴더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d 폴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폴더를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입력해 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A, B, C, D까지. 이걸 써주게 되면 중간에 자, 이게 있잖아요. 좀 리눅스 수업이 되게 큰데 다 하면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서 정답이든 아니든 문제를 제가 드렸으면은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얘기를 안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제가 하신지 모르고 그냥 기다려요. 일단은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강생분들이 10명이다. 그 중에 2명 풀었어. 그럼 진행 안 해요. 최소 5명 이상은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으려고 하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풀면 좋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해서 문제를 풀어내서 정답을 맞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문제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배울 명령어를 내 손에 어느 정도 익혔는지 그리고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를 뭐 풀었든 못 풀었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집에 가서 한 번 정도 복습하면 되니까. 아무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리눅스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 A, B, C, D 폴더 만들어 놓고요. 이 A 폴더를 삭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와서 요거 삭제하고 여기 뒤로 와서 요거 삭제하고 뒤로 와서 요거 삭제하고 이렇게 안 해요. 당연히 이 어떤 폴더에 파일이던 뭐던 그게 들어있던 간에 삭제하는 명령어가 있겠죠. 자, 이거는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앞으로의 모든 수업에서요. 제가 앞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치지 마세요. 바로. 그렇게 하는 습관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제가 하는 것 중에 뭐가 난 이해가 잘 되고 뭐 한다? 그럼 이 수업 안 놔도 돼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모르는 거를 배우러 왔으니 당연히 설명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만지면서 쳐다본다는 거는 설명도 들어야 되고 여기에 입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하는 거에 집중을 더 초점을 맞추세요. 어차피 하는 거야 제가 하는 건 여기다가 다 적어 드릴 거니까. 자, 보세요. 삭제를 하는 데 있어서 RMDIR을 쓰는 경우가 있고 RM이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폴더 같은 거 삭제할 때 우리 좀 전에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A 폴더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귀찮은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 폴더 안에 들어있던 말든 상관 안 쓰고 지워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RM 하고요.
하고 빼기 하고 RF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상황 가정이에요. 자, 상황. 자, A, B, C, D, E 폴더 생성 후 A 폴더 삭제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갈게요. 제 이름 넣고 그냥.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 폴더 삭제라고 하면은 뭐예요? 요 안쪽에다가 요만큼 다 안에 싹 넣어서 만들고 마지막에 요거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혹은 요거는 뭐냐면은, 자, 내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현재 이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싹 다 삭제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명령어를 우리가 칠 때, 자, 요 명령어를 칠 때, 이거 지울게요. 요 명령어를 칠 때 내 위치가, 자,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디렉토리는 뭐야? 제가 아까 계층 구조 설명하면서 루트 디렉토리는 최상위에 있는 관리자, 최상위 디렉토리예요. 여기에 있는 게 날아가면요, 요 안에 이제 있는 것들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왜? 안쪽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루트 디렉토리 안쪽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요, 그냥 생각 없이 쓰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있다라는 검색해서, 그러면은 정말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는요, 삭제할 때 삭제도 되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요거는 안 물어봅니다. 자, RF가 뭐냐면은 이제 F가 포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라는 거죠. 물어보지 말고. R은 리커시브라고 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이 폴더 안에 있는 어, 즉 싹 다 안에 있는 것까지 밀어버려라, 삭제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요 명령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예요.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은행의 어떤 서버가 날아가서 복구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요런 명령어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어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 많이 날아갔어요. 그럼 굉장히 피해 금액이 엄청나게 크겠죠. 전산 시스템이 날아갔기 때문에. 자,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공용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요한 뭐 파일이나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내부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 또는 뭐 회사나 이런 데서 하실 때 이 명령어를 생각 없이 쓴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물어봐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니셜 폴더 요 안쪽에 지금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RM, RFA 하면은 싹 다 날아가죠. 안 물어보고 그냥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A 폴더에 또는 B 폴더에 어떤 중요한 파일을 백업을 해놔야 되는데 이것만 백업해두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 삭제해라 라고 했는데 백업 안 해두고 그냥 삭제했다? 그럼 끝이야. 그냥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는 내가 정말로 이 폴더 안에 중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제스처라도 해야 돼요. 아무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RMRF 하고 A 하면은 삭제가 되는데, 자, LS가 뭐예요? 파일 리스팅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LS라고 하면은 이렇게 A 폴더 보여줘요. A 폴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이니셜 폴더 안에서 LS라는 명령어를 쳤기 때문에, 야, 이 폴더 안쪽에 있는 파일을 전부 다 리스팅해봐 라고 했을 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LS하고 A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궁금해.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LS하고 A 하면은 LS하고 A 했을 때 A 폴더에는 B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있어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지우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 그냥 이렇게 쳐주면은 그냥 못 듣잖아요. 여기 뭐 yes or no 너 이거 삭제하는데
중요한 건데 삭제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삭제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명령어에 대한 RMRF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좀 중요성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RMRF 뒤에는 이렇게 A라고 하면은 A 폴더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거 싹 다 밀어버려라는 거고요. 점이라고 하면 현재 폴더 포함해서 싹 다 지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써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 폴더를 쓸 때는 굉장히 요 명령어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에코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에코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또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이렇게 감싸도 상관없어요. 감싸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아래에 이것도 명령어인데 이 에코라는 걸 쓰시면 여러분들이 요 화면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뭔데?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쌍따옴표를 감싸도 되고요. 감싸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쌍따옴표 자체를 출력하시려면은 원표시 escape 문자를 써서 이제 하면은 이 쌍따옴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BC라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ABC가 나오겠죠. 그렇게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화면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원표시 넣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쌍따옴표까지 같이 나오죠. 쌍따옴표를 출력하려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크게 안 해봐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갑자기 출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표준 입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자,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표준 에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제 표준 입력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키보드로부터 우리가 입력하는 입력되는 명령어가 표준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표준 입력은 그냥 보통 키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출력은 뭐예요? 그냥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의 화면에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에러는 뭐냐면은 표준 출력이랑 같은 모니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LS라고 하면은 입력이 발생된다. 뭐로부터? 키보드로부터.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하나 만들게요. 자, ls 하면은 입력이 발생된 거고요. 키보드로부터.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발생된 이 명령어를 가지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죠. 그런 걸 가지고 표준 출력이라고 한다. 표준 출력은 보통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A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와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통 어디에 출력이 된다? 보통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 그래서 표준 입력은 키보드, 표준 출력과 에러는 모니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입력, 출력, 에러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자, 리다이렉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끊어서 해볼게요. 끊어서. 자, ls 하면 뭐예요? 현재 폴더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냥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제가 뭐라고 했나요? 루트라고 하면 안 돼. 루트 디렉토리. 그래서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뭐야? 자, 해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귀찮으니까 이거는 복사해두고, 자 여기서 ls를 해보면 어때요?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한 거랑 그냥 루트로 와서 했을 때 한 거란 거죠?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죠.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볼게요. 이제 자 ls하고 이거 하면은 이제 루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제 파일 리스팅을 한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루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보고 싶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령어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자 오른 꺽쇠를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고 싶다라는 표현이고, 오른 꺽쇠를 하나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출력이 되죠. 표준 출력. 근데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출력할 때 모니터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자 우리 이니셜 폴더 안에는요 A 폴더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a.text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만 썼을 때는 그냥 우리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데, 요렇게까지 써주게 되면은 뭐다? 모니터에 출력되지 마 라는 거고, 여기다가 a.text라는 것까지 적어주게 되면은, 자 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안쪽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고 싶은데 모니터에 출력되지 말고 여기로 가서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아까 ls 했을 때 a.text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a.text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자 들어가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출력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a.text가 만약에 a.text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안쪽의 내용이 이걸로 덮어 씌워져요. 근데 없으면은 이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된다. 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리다이렉팅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출력할 때 이제 a.text 파일이 없는 경우에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안쪽의 내용은 여기에 나온 결과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a.text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안쪽의 내용은 덮어 씌워져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 화면에 당연히 안 보이니까 요걸 통해서 현재 폴더를 열어주고 더블 클릭을 통해서 직접 메모장 파일을 열어서 안에 내용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여기 안에서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는 이제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자, ca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a.text라고 해주게 되면은 요 안쪽의 내용이 이렇게 문서 안의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메모장 파일을 열지 않고도 그냥 그 안쪽의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명령어를 통해서?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자 에코 안녕 이라고 하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뭐